BTS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전략자산입니까? 소녀자 입장에서 하이브를 사야 될지가 제일 궁금해요. 정밀하게 계산을 하고 합리적인 주가를 찾다 보면 현재 주가가 나온다. 그 외 사람들이 희한하게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할까? 저 예전에 앵커 많이 할 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뉴스 끝나고 나서 카메라 이렇게 붐업으로 쭉 올라가면서 앵커 둘이서 무슨 얘기 하냐고 막 그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더라. 사실은 별거 없거든요. 끝나고 뭐 부장님이 불렀냐 뭐 이런 거. 뭐 먹으러 가지? 배고픈데. 국가 정상이 만날 때도 사실은 아이스 브레이킹이 좀 필요하잖아요. 뭐 날씨 얘기도 하고 그럴 때 나오는 게 뭐 문화 이야기 나오고. 왼쪽에 계시는 이분이 멕시코 대통령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멕시코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이게 관심 가질 일이 없는데 작년에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작년에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한번 화제가 되는 게 뭐냐면 멕시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죠. BTS 공연 더 해달라. BTS가 멕시코에 더 자주 오게 해달라고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친서라고 하면 이제 무역 이야기라든지 뭐 수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데 BTS 더 보내달라고. 그래서 상당히 좀 유명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답장을 보냈대요. 근데 그것도 멕시코 대통령이 틱톡에다 올렸대나? 그러니까 멕시코에서는요 3회 공연이에요. 이미 예정된 게 5만 석씩만 해도 15만 석이 넘거든요. 근데 그게 한 30분 만에 매진이 돼가지고 현지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리고 그 현지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었나 봐. 그 대행하는 업체가.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불거지니까 대통령이 그래서 나서서 공연 더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입지도 있고 사회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BTS 공연 하나하나가 어떤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 그 정도로 BTS의 영향력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크다는 겁니다. 자, 근데 공연을 많이 하면 좋겠으나 사실은 BTS도 사람 아닙니까? 이미 확정된 게 34개 도시 82회 공연이에요. 1년에 82번. 이것도 뭐 가만히 서서 부르는 발라드도 힘든데 춤추면서. 근데 지금 약간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게 추가로 몇 회를 더 할 수 있을 것이냐. 뒷부분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게 뭐 하이브의 실적이라든지 엔터 실적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근데 일단은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된다. BTS의 투어는요. 단순한 공연이 아니죠. 도시 경제를 좌우하는 힘이 있습니다. 당연히 숙박 예약 이미 다 꽉 차버리고 식당 줄 서고 택시도 안 잡힐 정도고 그 인근의 쇼핑몰 매출까지 쭉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은 BTS 공연 하나를 유치하는 게 관료들 입장에서, 정치인 입장에서, 나라 입장에서, 특히 도시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홍보거리가 되는 겁니다. 싱가포르 관광청이 보도자료를 내서 우리가 BTS 공연을 유치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거예요. 엑스포 유치하듯이. 국제 행사 유치하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파소라는 도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검색해봐서 엘파소 어디지?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한 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BTS가 공연을 하는 그 도시를 봐라. 로마, 도쿄, 서울 그런 급인데 거기에 엘파소가 끼었다. 이제 우리는 로마, 도쿄랑 거의 동등한 도시다라고까지 현지에서는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엑스포 유치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제가 요거 숫자를 좀 가려야 되는데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CES 있죠? 우리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거기에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BTS 공연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래요? 아, 그럼 안 되는데.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에 뭐가 있습니까? CES 있죠? 관람객으로 가는 사람이 이것도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열려요. 그게 14만 명대입니다. 근데 BTS 이거는 이제 라스베이거스 공연 기준이에요. 예전에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4번 공연을 했는데 대충 한 5만 명 곱하기 4회 해서 20만 명이 찾았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찾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요. 물론 CES 같은 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볼 수 있고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막 유튜버들이 바로 찍어서 올리고 하다 보니까 흥미가 좀 떨어지고 지구 반대편에서 편하게 보는 것도 있겠으나 규모로 보면은 방문객 수로 보면은 BTS 공연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같은 라스베이거스 기준으로 봐도.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이 고맙다고 SNS에 글도 올리는. BTS 고맙다, 하이브 고맙다 이런 식으로, 빅히트 고맙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연 통해서 지역에 20만 명이 유입됐다라는 거예요. 그 경제적 효과가 당연히 있겠죠?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광화문입니다. 세종문화회관 그 앞에 있는 계단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장식을 해놨다고 하는데 다들 아시죠? 컴백하는 거. 3월 20일에 음원이 나옵니다. 정규 5집이라고 하는데 앨범이 나와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광화문 공연. 넷플릭스로 볼 수 있답니다. 넷플릭스로 생중계를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그건 유료잖아. 유료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타이틀곡 수영하는 거 헤엄치다.
그러니까 뭔가 뭐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메시지인가? 그래서 RM이 직접 또 작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14곡이나 남았습니다. 근데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잖아요. 당연히 음악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4년 가까이 꾹꾹 눌러 담은 거잖아.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BTS한테 음악만 주면 대박 아닙니까? 그들도 저작권료 이런 거? 엄청나게 좋은 음원들을 수급을 했을 거고 세계 최고의 프로듀서들이 붙었고 그러면 음원이 장난이 아니겠죠. 당연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경제적 효과를 봐야 되는 거니까 이게 투어는 뭡니까? 공연을 각 나라별로 도시별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공연으로 끝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요거는 예전에 퍼미션 투 댄스 때 라스베이거스 더 시티 했던 거 포스터인데 하나의 도시를 BTS의 색깔로 물들이는 겁니다. 조경까지 다 싹 다 간판까지 좀 이따가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더 시티 서울을 합니다. 서울시에다가 BTS 보라색 물을 들입니다. 20날부터 4월 12일까지 BTS 더 시티 아리랑 이런 식으로. 그리고 투어는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4월 9일에 해서 뭐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 34개 도시 82회 공연 현재까지만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투어가 발표되자마자 벌어진 일이 뭐냐면 그 투어가 발표된 그 도시에 대한 검색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호텔스닷컴 이런 데서도 막 자료를 낼 정도고 그리고 34개 도시들 있잖아요. 이 도시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장을 비롯해 시장도 사실은 정치인이죠. 이런 걸 당연히 유치하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효과를 몇 배수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시티 같은 거를 더 유치를 해서 경제적 효과를 더 높이려고 하는 거고 사실 이거는 그 시작됐을 때 그 현장을 좀 봐야 하는 건데 텍스트로 보기엔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숭례문 거기에다가 미디어 파사드 하는 겁니다. 그냥 전광판 대빵 크게. 그리고 한강공원에서 22일에서 22일까지 그 음악도 감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한강공원에서 펼쳐진다고 해요. 그리고 또 4월에는 서울 지역 도심의 돌담, 계단, 가로수 등등을 방탄소년단 상징물로 꾸며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올 거 아니에요. 이 공연 보려고. 그리고 공연을 보려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공연을 느끼려는 사람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같이 그 추억을 함께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도시를 오고 요거는 이제 트립닷컴인데 BTS의 투어가 펼쳐지는 그 도시, 항공권이라든지 그 예매할 수 있는 게 쭉쭉쭉쭉 펼쳐지고 가격 비교해주고 교통 안내해주고 투어 일정도 이렇게 쭉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27년 스케줄까지도 대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경기도 고양시랑 도쿄 공연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보고 도쿄로 또 간대. 혹은 고양시 티켓팅이 안 됐다 그러면은 도쿄로 가는 거야. 근데 도쿄 티켓팅이 안 됐다 그러면 고양시로 오는 거야. 가깝잖아요. 도쿄랑 우리나라랑.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투어를 같이 다니는 팬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이제 지갑이 열리는 일이고 경제적 효과 이런 거 정말 많이들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정확히 맞는지 어떻게 추정이 되는지는 어렵습니다만 예전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연간 그 BTS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5조 6천억 가량으로 추정을 한 게 있어요. 생산 유발 4.1조, 부가가치 1.4조. 근데 이게 언제 나온 건지 알아요? 2018년에 계산을 한 겁니다. 지금은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 반영을 하고 그리고 2018년보다 BTS가 인기가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더 기울진 않았잖아. 그리고 또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 컴백이고 훨씬 더 커졌겠죠. 당시에도 나왔습니다만 10년 누적으로 봤을 때는 40조 원 플러스 알파다라고 봤는데 이것도 훨씬 더 커졌겠죠. 이게 22년도인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추산을 한 건데 공연 1회당 파급 효과 그러니까 티켓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파생되는 효과를 합쳤을 때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 라는 계산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또 계산이 됐느냐. 예전에 포춘지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BTS가 한국 경제에 매년 36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여한다. 이게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중견기업 약 26개 규모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BTS 정도 되면 움직이는 대기업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가디언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BTS 투어가 한국뿐만 아니라 북미 도시 경제를 재편할 만한 메가 이벤트다. 스위프트노믹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테일러 스위프트. 현존하는 가장 인기가 많은 뮤지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 에라스 투어라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23, 24년 거의 2년에 걸쳐서 21개월 동안 5개 대륙 50개 이상의 도시에서 모두 149회 공연을 했거든요. 관객이 1000만 명을 넘었어요. 누적 관객이 1016만 명. 그 티켓 수입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원 정도 달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역경제 효과. 스위프트노믹스뿐만 아니라 BTS노믹스라는 말도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공연 1회당 1조 2천억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거. 요거는 이제 아시아 경제에서 만든 표를 보는 건데 우리나라 GDP 성장률 최대 0.5%포인트 견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기업 가치, 하이브의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당연히 뭐 하이브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쭉쭉 올라가겠죠. 월드 투어 총 수익만 하더라도 1조 4,500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요. 부산 지역 여행 검색량이 국내에서 요거는 이제 아마 투어 발표된 직후일 거예요. 3,800% 늘었다. 해외에서는 2,300% 늘었다라는 것도 나오고, 상파울루행 교통편 검색량도 600배 이상 늘었다. 자, 그러면 또 우리는 그 주식하시는 분들,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그러면 하이브가 또 얼마나 벌 것인가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요게 26년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입니다. 그게 올해 들어서 쭉 올라갔어요. 사실은 요때 이제 투어가 발표된 그 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투어 한 80회 이상 발표되니까 이 추정치가 쫙 올라갔거든요. 하이브가 사실은 BTS가 군대를 간 이후에도 매출은 계속 늘었습니다. 2021년에 1.2조에서 22년도 1.7조, 23년 2.1조, 24년도에 2.2조 매출은 계속 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그룹들 많아지고 있잖아요. 투어는 그 친구들도 많이 하고 있고 굿즈 가는 것도 그렇고 앨범 판매량도 꾸준하고, 그런데 다만 빠졌던 거는 이익이에요. 영업이익. 2024년에는 1,800억대로 쭉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도 100억을 좀 밑도는 경우도 있었고, 훨씬 더 그러니까 비용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많이 나갔는데 BTS가 돌아와야 매출도 그렇고 이익도 훨씬 더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26년도 BTS 컴백 이후에는 지금 매출이 4조 2천억을 넘어섰고요. 24년 대비 2년 사이에 매출이 거의 더블 난다는 겁니다. 영업이익은 5,300억 이상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잡히고 있습니다. 27년도에는 5,500억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추정치가 그렇습니다. 대략 콘서트 티켓 가격을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할 때 한 30만 원 정도 보더라고요. 물론 이제 국내는 30만 원이 안 되죠. 그런데 해외는 좀 더 비쌉니다. 해서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30만 원 넘을 걸로 본다라는 거고, 왜 각각의 해외에서도 분석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 파이낸셜에서는 콘서트 티켓 한 장이 평균적으로 지역경제 활동에 그 티켓 값의 3배 이상의 가치를 창출한다라는 거예요. 투어리즘 이코노믹스에서는 BTS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서너 배 아니다. 그걸 훨씬 초과할 거다라고 또 반박 아닌 반박을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투어의 전체 규모, 경제적 효과를 추산하는 것조차 어렵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요. 요게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라스베이거스를 보라색으로 물들인 거. 이게 영어로 읽어보면은 보라헤가스? 라스베이거스가 아니라 보라헤가스. 계산을 할 때 대략 스테디움급은 5만 명이 넘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한 도시에서 한 이틀 정도 공연을 해요. 3회 공연하는 곳도 있고, 그러면은 곱하면은 티켓 매출만 약 300억 된다는 겁니다. 한 30만 원 정도 감안을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서 서너 배 지역 소비 지출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1,000억 원의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연구 보니까 1인당 공연을 보러 오면서 3명 이상, 3점 몇 명을 1인당 데려온다. 그런 추산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티켓 매출 자체는 회사로 일단은 들어가겠으나 지역 경제에는 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해서 우리가 이 경제 효과를 분석을 할 때 직접적인 효과, 당연히 공연을 보는 사람이 있고 MD 팔리는 거 있고, 저 우리 PD님 많이 사지 않습니까? 돈 많이 쓰는 사람들. 그리고 대관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데 드는 여러 인력들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 효과 있고, 간접적으로 또 팬들의 소비가 공연장만 가는 건 아니죠. 숙박, 음식, 교통, 또 쇼핑까지도 이어진다는 거고, 무형의 가치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시 전반의 브랜딩, 또 국가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 정책적으로도요, 제반 시설을 또 정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혁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 모여서 소프트 파워 인프라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BTS는 전략 자산이다. 우리가 왜 전략 자산 할 때 대표적으로 생각드는 거 뭡니까? 석유, 금, 그 요즘에는 뭐 비트코인 같은 거,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BTS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전략 자산입니까? 동의 안 하는 사람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동의 안 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201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저는 기업인들 취재 많이 하잖아요. 수출하는 기업인들한테 진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BTS한테 진짜 고맙다는 거예요. 뷰티 혹은 문화 쪽이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BTS의 나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 수출을 다변화하는 새로운 무역처를 트는데도 훨씬 더 쉬워졌다라는, 그래서 기업인들이 되게 고마워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BTS는 사실은 전략 자산이 맞다. 왜냐? 국가 이미지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여러 가지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BTS의 가치는요, 계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마 보신 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와이스트릿에서는요,
BTS를 군대에 보내는 거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BTS를 왜 군대를 보내느냐? 법을 바꿔서라도, 특례를 줘서라도, 바둑기사들도 그렇고, 체육 이렇게 대체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금메달을 따도? 아니, BTS가 아시아 국가만 하는 바둑대회에서 우승한 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딴 거나, 올림픽에서 금은 동메달 딴 것만큼 못합니까? 저는 그때 되게 좀 이게 아이러니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군대를 보냈어. 저는 차라리 군대 보내지 말고 2년치 활동한 그 수입의 얼마를 국가적으로 어떤 펀드에 모아가지고 저소득층 지원한다라든지 무슨 양성 인프라로 쓴다라든지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제 와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합니다만 근데 시간은 빨라서 BTS는 벌써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예전에 문체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한국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한국인 1위. 당연히 BTS 나오죠. 이거는 조사해보나 마나고 BTS는 이제는 전략 자산급으로 우리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고 세계적으로 각 도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존재고 사실 BTS라는 일종의 전략 자산이 천년 만년 영원할 수는 없겠으나 너무 빠루 보입니까? 너무 빠루 보이면 안 되는데 아니 여기 반론이 있을 수도 있어. 댓글로 달아주세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BTS의 가치 또 사실은 BTS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로서 이윤을 창출하는데 아주 좋은 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 이상의 가치도 우리는 좀 봐야 된다라는 데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선 하이브를 사야 될지가 제일 궁금해요. 요게 이제 그 하이브 실적 추정치인데요. 제가 한번 멀티플을 찾아봤어요. PER이라고도 하죠. 주가 수익 비율 26년도 기준으로 한 36배 정도 나옵니다. 27년 기준으로도 대략 한 35배 나올 거예요. 이거는요 저렴하진 않죠. 코스피 PER이 한 10배 안팎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7배나 되나? 그거에 비하면 하이브는 고평가를 받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이게 제대로 된 가치를 이미 평가받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한 10조 원대 중반 정도의 시가총액?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정밀하게 계산을 하고 합리적인 주가를 찾다 보면 현재 주가가 나온다. 시장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그걸 또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는 거고 해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BTS가 얼마나 활동을 더 길게 롱런할 것이냐 그리고 제2의 BTS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BTS 동생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투바투 코르티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레이블에서 또 다양한 아티스트 나오고 하이브는 글로벌로 구축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기업이 돼 가고 있는 거고 해서 캐치아이죠. 미국에서 데뷔시킨 그룹. 북미 현지의 맞춤형 그룹 나오는 거고 또 인도 이런 쪽 아이돌도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하이브가. 인도의 아이돌 그룹이 과연 북미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그 시장 엄청나게 큽니다만 14억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하이브가 또 K-팝 시스템으로 육성을 한 인도의 아이돌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뜨면 또 이제 14억 인구. 어마어마한. 그래서 지역별로 그 나라 맞춤형 아이돌들을 계속해서 또 육성을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우물안의 시선으로 보면 안 됩니다. 글로벌 회사로 거듭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야기가 좀 옆으로 퍼졌는데 저희가 응원을 안 하더라도 BTS는 알아서 잘하겠으나 어찌됐든 저희는 응원을 하고요. Y3C 그리고 BTS가 조금이라도 이거 잘못 나왔다. 아무튼 BTS를 응원을 하신다면 좋아요를 꼭 누르고 나가십시오.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까지 같이 부탁드립니다. 뿅! 고민부터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앞으로도 못 벌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벌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꼭 따져보시라. 투자 나침반 3월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